보세요. 같이 읽으면서 볼게요. 퇴계 선생은 4단 칠정에 대해 설명할 때 먼저 통합적으로 볼 때는 4단에 칠정이 포함됨을 얘기했다. 자, 4단에 칠정이 포함된다. 지난번에 그렸던 거 한번 그릴 건데 요거 칠정을 써놓고 자, 큰 게 한번 그려볼게요. 몇 페이지냐면요. 그림을 좀 먼저 보시죠. 요 그림 가지고 이제 끝까지 갈 건데요. 설명을. 16페이지 그림 한번 봐보세요. 16페이지. 보면 안에 이게 빨갛게 타오르는 불덩이가 있죠. 요놈이 뭐라고 돼 있죠? 양심이요. 자, 시공을 초월한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양심이 현상계 안에, 이게 현상계의 이 에고의 마음을, 기질의 마음을, 자, 이 기질의 마음을, 기질심이라고 일단 할게요. 요놈은요, 본연심이 있고 기질심이 있다면, 이 기질심을 제가 차가운 쇠공이라고 비유할게요. 쇠공, 찬 쇠공이에요. 여기 뜨거운 불덩이가 본연심이에요. 그런데 그럼 요놈은 뭘까요? 불덩이에서 지금 발산하는 열기요. 이 열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열기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싹.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본연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 쇠공으로 뿜어져 나온 열기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저건 이니에지의 순수한 감정이에요. 희노애락은 벌써요. 이게 양심인지 욕심인지 알 수 없어요. 기쁘다. 사실 상대방이 자빠져서 기쁜 건지, 그렇죠? 부모님 병이 나서서 기쁜 건지, 기쁘다는 감정만으로는 우리는 선악을 판단 못 한다고요. 근데 측은, 수호, 시비, 사양은 그거는 감정 중에 선한 것들이란 말이죠. 측은하다는 것 자체가 선하고, 양심의 북구를 찔려서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선하잖아요. 그래서 자체의 선한 감정은 구분하자는 거죠. 이 열기 자체로. 그리고 이 열기에 의해서 따뜻해진 영역이 있겠죠. 자, 여기 열기만 해도 아직은 좀 더 초연한 감정이 좀 더 수준이 높은 순수한 감정이라면 열기에 의해서 실제로 쇠공이 따뜻해진 거, 여기까지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보자는 거죠. 여기가 지금 사단이니까 사단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칠정이 돋고 있는 거. 칠정은요, 양념처럼, 이게 양념입니다. 양념으로 돋고 있는 상태. 그리고 칠정이 주가 되면 요거는 욕심의 칠정으로 보자는 거죠. 요거는 뭔 칠정이 될까요? 양심의 칠정. 양심의 칠정으로 보자는 거죠. 뭔 차이냐면요. 자, 보세요. 사단의 순수한 측은, 수호, 시비, 사양의 마음이라면요. 쇠공하고 이게 같이 겸해지면요. 쇠공까지 뜨거워진 쇠공 차원으로 오면 어차피 쇠는 쇠잖아요. 이미 뜨거워도. 쇠는 쇠다 보니까 희노애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노애락을 갖고 있는데요. 순수한 사단에서 희노애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측은한 마음에서 상대방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이 잘 되니까 기쁘고, 상대방이 너무 안타까워서 상대방이 잘못됐을 때 놀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상황을 만든 존재들에 대해서. 그럼 이건 순수 양심을 위해 발동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여기서 보면요. 본성 차원에서 본성을 위해서 발동한 거잖아요. 내가 뭐 이득 보려고 발동한 게 아니라, 즉 사단 칠정 중에 사단하고 완전히 공조해서 나가는 칠정은 그냥 희노애락이 사단과 별도로 내 욕망 때문에 희노애락이 발동한 거랑 구분해 봐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정이 둘로 나눠지고 사단이 둘로 나눠지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 그리면 이렇게 돼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자, 순수한 사단과 희노애락과 같이 움직이는 사단이 있고, 희노애락 중에는 사단하고 완전히 공조한 희노애락이 있고, 사단과 별도로 내 욕심을 위해 발동하는 희노애락이 있더라. 즉 상대방이 잘 되니까 분노하고, 그렇죠? 밉고 두렵고, 나한테 뭔가 손해가 올까 봐 두렵고, 욕망이 늘 들끓고, 이런 거는 지금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구분해 보면 아까 그 칠정 중에 분명히 도심에 해당된 칠정이 있고 인심에 해당된 칠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정도 상식으로 아시고 보는 겁니다. 자, 택의 율곡을 통합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택의 율곡을 통합해서 자명하게 제가 그려본 겁니다.
예, 요거를 전제하시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퇴계 선생은요, 4단 칠정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4단에 칠정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양심의 경우에. 그렇죠? 칠정이 4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나누어 볼 때는요. 자, 칠정과 4단을 통합해서 볼 때는요. 이럴 때요. 순선할 때, 선할 때. 4단의 칠정이 공조만 할 때는요. 이때는 4단과 칠정을요.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나눠서 볼 때는요. 자, 여기까지는 4단이고 순수한 열기와 이 뜨거워진 세공까지는 4단이고 이 칠정하고 지금 이 4단하고 차가운 부분하고 뜨거운 부분은 분명히 격렬하게 나뉜다. 그래서 퇴계는 어떻게 했죠? 여기를 이 부분을 그때 어떻게 설명했죠? 여기 나오죠. 이 4단, 양심의 칠정을 포함한 이 4단 영역, 뜨거운 영역은요. 이발이 기수, 원리가 발동해서 기운이 탄 거고, 즉 이니 이제 로고스가 발동해서 에너지가 희노애락을 만드는 에너지가 협조한 거고, 이쪽은요. 기발이 이수, 희노애락이 먼저 욕망대로 발동해서 기발이 이승.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본연의 로고스가 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4단이 사라진 건 아니다. 4단이 바로잡을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제 요청을 해야 바로잡겠죠. 그래서 이쪽은 기발. 자 보세요. 퇴계는 장소가 없으니까 4단 칠정은 다 적으셨죠? 자, 퇴계 입장은요. 4단과 칠정을 나누는 걸 중시하고 4단은요. 4단에 뭐가 들어가요? 저 그림상에서 4단에는 순수한 4단이 있죠. 순수 4단 플러스 또 뭡니까? 그 4단을 공조하는 어떻게 쓸까요? 예. 하여튼 4단 돕는 칠정까지. 즉 이거는 양심의 칠정이라고 제가 쓸게요. 그러면 칠정에는 뭐가 들어가요? 욕심의 칠정.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구분합니다. 퇴계는 4단과 칠정을 나눌 때는 순수한 4단과 4단을 돕는 칠정. 즉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도심이죠. 4단을 돕는 칠정은 이건 도심이죠. 욕심의 칠정은요. 이건 누가 봐도 인심이죠. 그래서 인심과 도심과 관련해서 퇴계는 순수한 4단 당연히 도심이고 4단을 돕는 칠정도 도심이고 욕심의 칠정은 인심으로 해서 4단과 칠정을 이렇게 나눌 때 4단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칠정에는 이런 게 들어가서 칠정은 무조건 인심만 있고 칠정에는 4단에는 예, 이렇게 도심이 해당된다. 그래서 4단은 도심이고 칠정은 인심이니까 4단은 저기 아까 저 성명을 위해서 발동하는 걸요. 퇴계는 너무 간략하게 처리하긴 했는데 이발이라고 불렀고 칠정을 기발이라고 불렀어요. 로고스가 발동한 거다. 에너지가 발동한 거다. 그러니까 기질의 마음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로고스가 발동한 거고. 자, 우리의 에고의 마음이 발동한 감정 칠정과 양심, 진리, 로고스가 발동한 이 4단은 구분하자. 명쾌하죠? 퇴계 이론이. 어때요? 명쾌하죠? 이 설명 그대로죠.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도 정확히 잘 봤는데 그래서 이에 반해 이제 율곡이 뭐로 시비를 거냐면요. 먼저 고봉 기대승 선생이 이걸로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이 원래 이발 기발만 얘기했다가 고봉이 하도 시비를 거니까 이발이 뭐라고 시비 건 거냐면 아니 천지만물이 원리가 있으면 기가 있어서 같이 발동하지 이기 호발, 이기가 같이 발동하지 상호 발동하지 어떻게 로고스가 따로 발동하고 혼자서 기운이 혼자 따로 발동할 수가 있느냐 하도 시비 거니까 선생님이 이가 발동해도 기운이 곧장 뒤따르고 기가 발동해도 원리가 거기 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거기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기대승은 이기호발 무조건 같이 발동한다고 봐야지 나누지 말자 선우도. 율곡이 기대승 선생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율곡이 뭐냐면 이발 기발은 모순이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런 율곡마저도 분명히 도심에 대해서는요. 위리발 리를 위해서 발동했다. 인심에서는 위기발 즉 앞에다가 할이자만 붙여주면요. 율곡도 찬성이에요. 리가 혼자 발동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리기가 같이 발동하는데 발동할 때 원리를 위해서 발동했다 그러면 율곡도 할 말이 없다고요. 율곡도 쓰는 표현이에요. 기를 위해서 발동했다 이러면 돼요. 이렇게 처리하면 됐는데 퇴계 선생은 자꾸 로고스가 혼자 발동한 것처럼 기운이 혼자 먼저 치고 나간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율곡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기가 찢어진다.
이 기는 무조건 같이 다니는 거다. 원리랑 기가 어떻게 찢어지냐는 거죠. 한 전제를 구성하는 건 에너지고 그 에너지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건 원리인데 두 개가 따로 찢어져서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율곡은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계 선생의 부족한 부분을 또 찾아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원리를 위해서 발동한 그래서 율곡도 이거는 동감입니다. 도심은 원리를 위해서 발동했다. 1, 2, 8. 이거는 기운을 위해서 발동했다. 위형기발, 위 무슨 발, 위본성발, 위형기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인심도심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태계랑 의견이 같아요. 즉 태계도 도심은 리발이라는 거거든요. 인심은 기발이고. 근데 율곡은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요. 자, 율곡 선생은 고봉 선생의 의견을 이제 주장에 찬성하며 여기서 이게 달라져요. 인간의 감정은 칠정뿐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야. 자, 율곡은요, 보세요. 율곡의 입장은 이와 기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걸 본 거는 되게 율곡의 선생이 잘한 건데 율곡이 좀 이렇게 미진한 게 나와요. 태계 선생이 더 자명한 부분도 있고 율곡 선생의 설명의 맛은 있는데 제가 보시면 뭐가 좀 미진하냐면 이거예요. 율곡 선생은 사단 칠정을 설명할 때 사단의 이 열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아요. 율곡 선생. 이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거예요. 태계 선생에서 순수한 사단과 칠정에 오염되기 전의 사단과 칠정과 공조하는 사단이 분명히 어떤 구분이 좀 있는데 율곡에 오면요. 감정은 칠정밖에 없다. 즉 세공은 칠정뿐이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율곡은 뭘 강조하냐면 율곡은 자 보세요. 욕심의 칠정도요. 이 뜨거운 영역이 5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의 칠정도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이 되죠. 즉 율곡은 욕심의 칠정까지도 지금 사단에다 넣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태계 지금 이론에서 율곡은 순수 사단을 중시하지 않아요. 지금 이 칠정 차원에서만 얘기를 해요. 율곡은. 순수 사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희노애구 애오욕에서 양심에 맞으면 선의 원리와 맞으면 다 사단이라고 보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사단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예측하실 수 있죠. 지금 순수 사단은 열기를 율곡은 안 쳐요. 그냥 칠정만 가지고 봐요. 칠정. 율곡은 무조건 칠정입니다. 즉 칠정이 있고 칠정 중에 선한 게 사단이라는 입장이에요. 율곡은. 그래서 율곡은 사단을 돕는 칠정도 선이고 자 욕심의 칠정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단과 칠정을 율곡은 상대로도 보지 않죠. 율곡은 뭐랑 뭘 상대로 봐요? 사단은 선한 거고 선의 반대는 뭐가 돼요? 악이요. 악이니까 사단 대신 사단에 대응하는 존재로는 인욕이 와요. 그럼 인욕이 여기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심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놈 분명히 도심이었죠. 요놈 인심인데 인심 중에 악으로 흐른 것만 해야 되니까 욕심의 칠정이 아니라 악이 된 욕심의 칠정을 말해요. 선을 어긴. 여기는요. 인심 중에 선한 거. 양심 말 들은 거는 여기다 놓치는. 즉 배고파서 식욕을 느꼈어도 그 식욕 자체가 만약에 양심을 어기지 않았다면 사단에다 넣어주자는 거죠. 그 식욕이 혹시 너무 과해서 남의 걸 뺏어 먹었다면 그때는 인욕의 악의 조에다 넣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청기, 악은 탁기, 리기가 같이 발동하니까 원리랑 기운이 같이 발동할 때 맑은 기운을 통해 발동되면서 선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고 탁기를 타고 발동해가지고 그 탁기에 의해서 제약이 돼가지고 이니에지 로고스가 제약을 당하면 그때는 악이라고 부르고 인욕이라고 부릅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욕에는 욕심 중에 욕망의 칠정 중에 악이 돼버린 것들만 놓고 욕망의 칠정이라 하더라도 사단을 어기지 않은 것들은 사단조에다 넣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율곡도 철저히 양심은 위리발, 욕심은 위기발. 이거는 똑같아요. 태계랑. 그래서 나중에 태계 제자들도 율곡의 이런 견해를 다 받아들여서 리발, 기발을 바로 쪼개면 좀 이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율곡의 이런 견해를 바로 받아들여서 리기가 같이 발동하는 거 맞고 이제 면호 선생 같은 경우에 오면 태계 계열의 제자지만 율곡의 견해를 다 받아들여서 기를 위해서 발동했다, 리를 위해서 발동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독자적으로 리발, 기발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율곡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이 기가 같이 발동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퇴계 의견은 그게 아니었고 퇴계는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해가지고 위리발, 이기발 이거를 같이 쓰면서 율곡이랑 이제 절충이 됩니다. 그래서 율곡설하고 절충이 되면요, 이제 이 기를 따로 발동한다고 보던 퇴계 입장에서 이제 도심, 인심을 위리발, 위기발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둘 다 의견이 같으니까 저 의견을 이제 더 강조하게 되고 사단이건 칠정이건 다 이기가 같이 발동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절충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율곡설 중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결국 지적받냐면 이 순수한 사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냥 칠정 중에 선한 거, 악한 것만 구분합니다. 율곡은.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디테일한 데 가서는 조금 미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율곡은 통합적으로 볼 땐 인간의 감정은 칠정뿐이라 사단 또한 칠정에 포함된다고 봤고, 칠정을 양심과 욕심을 모두 통합한 걸로 봐서 사단을 칠정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칠정 중에 양심의 원리만 따르면 다 사단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학 율곡전서 중에 인심도심서를 보면요, 맹자가 7가지 감정 중에 선한 것만 뽑아 사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에는 도심 플러스 인심의 선한 것도 들어가야 된다. 정확히 설명돼 있죠. 지금 여러분 율곡의 인심도심서를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퇴계는 이때 인심의 사단 걸 안 넣어요. 인심은 그냥 인심이니까 칠정이라는 거지 절대 사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봤고, 율곡은 인심 중에 욕심 중에 악을 안 저지른 거는 사단에다 넣어주자. 나중에 이제 퇴계 제자인 그 계열의 제자인 광면호 선생은 율곡처럼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높이 쳐져서 인심 중에 사단 건 악은 아니니까 사단이라고 칭찬해 줄 수는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율곡설과 타협을 자꾸 시도합니다. 퇴계설이. 아무튼 이게 차이를 얘기하면 이래요. 그 다음 보세요. 욕심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명령을 들어 선을 넘지 않고 선을 이루면 모두 사단이며, 예, 모두 사단이라고 본 것입니다. 도심은 아니에요. 예, 모두 사단이라고. 제가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빠진 게, 도심은 아니죠. 인심 중에 선한 거지 그냥. 사단이라고 봐준 거예요. 다만 사단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심도심설이도 중요하다고 말한 게 이거예요. 지금 사단 칠정을 어디다 배당할 거냐의 문제 가지고 싸운 거지, 인심도심에 대해서는 퇴계고 율곡이고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단 칠정은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 욕심인지 양심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양심 노트에서 사단 칠정 그런 분석 얘기도 없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생각에서 대화적으로 나온 마음이면 양심이고 소화적으로 나온 건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이제 위태로워지다 보면 악이 되고, 양심이 강력해지다 보면 선이 되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조선 선비들이 이제 사단 칠정을 가지고 여기다 배당하려다 보니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율곡은 양심의 칠정 플러스 욕심의 칠정 중 선한 것까지 모두 사단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율곡에게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것으로 칠정에서 악을 이루는 양심에 어긋난 욕심의 칠정, 즉 인욕만을 제거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밑에 그림 있죠? 사단. 예. 요것도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왜 이게 급하자면요, 이날 신혼여행 가는 아침날 이거 마지막 마무리 짓고 가다 보니까 오타가 또 있는데, 그림 중에 이발이 아니고 청기입니다. 청기. 율곡은 청기, 탁기만 구분했거든요. 예, 여기 보세요. 율곡 그림에 이발이라고 써 있죠. 퇴계 거 복사해서 붙이느라고 이렇게. 청기. 말그 청자 청기. 밑에 인욕은 탁기 써 있죠. 예, 그것만 고쳐주세요. 예. 그래서 율곡은요, 기발 이승밖에 없대요. 무조건 기가 발동하고 이가 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동하는 건 에너지고, 그 발동하게 만드는 원리는 원리고. 그래서 기발 이승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발 이승이란 말이 같이 발동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발동한다. 율곡 선생은 현상계에서 발동하는 건 다 기운이고, 원리는 기운과 별도로 절대로 발동할 수 없다. 즉 퇴계는 이발이라고 했던 거를 율곡은 맑은 기로 발동한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율곡이 더 맞습니다. 탁기가 이게 뭐죠? 기가 발동했다고 본 거를 탁한 기운이 발동하면서 원리가 가려진 현상이고, 맑은 기운으로 발동하니까 원리가 잘 드러난 것뿐이지, 원리가 잘 드러났다고 해서 원리 혼자 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맑은 기운에 의한 발동이 있었지. 이해되시죠? 예, 율곡설이 이발에선 율곡설이 더 맞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에선 퇴계가 또 나온 게 있고, 이거 절충해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나중 선비들은 다 절충해서 봐요. 그리고 나누어 볼 때는요, 인간의 감정을 대표하는 칠정에 초점을 두고
원리, 도의를 위해 율곡이 표현할 때는 도의라고 그랬어요. 도와 의리를 위해 발동했으면 도심, 구체, 입과 몸뚱이를 위해서 발동했으면 인심 이렇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도 분명히 뭘 위해 발동했다 할 때는 이와 기를 나누죠. 그래서 기운이 발동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발동했느냐에 따라서 양심, 욕심을 나누어 본 겁니다. 율곡은. 그래서 그 다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구분해 봤는데 선한 마음은 양심의 칠청 플러스 인심 중에 선한 거, 악한 마음은 인심 중 악한 거 이렇게 나눠봤다. 아까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선한 마음은 청기를 타고 발동한 거고 청명기, 악한 마음은 더러운 기운, 오탁기를 타고 발동했기 때문에 인욕이 된 거지 둘 다 기발 이승인 건 똑같다. 요 말을 맞죠? 자, 선한 마음도 에너지고요. 악한 마음도 에너지예요. 사단도 에너지고요. 칠정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인데 맑은 에너지로 발동한 거는 그 안에 이니에지 로고스가 잘 드러나고 탁한 에너지로 발동되면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가려진 거죠. 하드웨어가 안 좋으니까 가려져서 발동돼. 그러면 악이나 욕심이 나오고 한쪽으로는 맑은 게 나오고 요 차이지 그 기운이 발동했다고 봐야지 기운과 별도로 소프트웨어가 혼자 발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 말은 이제 율곡이 더 정밀하고 그런데 아무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태계 선생의 이론도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고 제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태계 선생은 사단 칠정을 나누어 보는 것에 탁월하고 율곡 선생은 통합적으로 보는데 또 탁월합니다. 태계 선생의 사단 칠정의 구분에 있어서 태계는 사단과 칠정의 구분에 초점을 뒀고 율곡은 칠정 중에 선과 악을 나누어 보는데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은 사단을 칠정 너머의 순수한 감정이라고 봤다는 거. 율곡은 실정에서만 감정을 파악했다는 거. 이 차이가 있는데